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또 24%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 지사 선거는 아직 이제 갈피를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과거에 뭘 했었냐 이게 중요한 네.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변화를 그래도 이끌 수 있는 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다시 읽기 사회를 맡은 장하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8월 20일경에 제주의 소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펼쳤는데 그중에 차기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질문들 오늘 톱어볼 것이고요. 특히 다음 도지사 선거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지역 현안과 의제를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제 옆에 패널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건도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론조사 결과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가장 눈에 띄는 점, 이게 다음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거를 보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면요. 저는 이제 제주판 3김이라고 하는 신구범, 우금민 그리고 누구죠? 김태환 지사의 어떤 20년의 그 시절들을 보내고 이제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제주로 내려와서 이제 어떤 돌풍을 일으키면서 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이 또 흘렀고 그리고 이제 원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로 인해서 제주도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 시점에서 또 진행된 여론조사라는 것을 보면 좀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는 그 원지사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보수 후보 또는 국민의힘 후보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흡수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지금의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어떤 그 예비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을 보면 약간 원도정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눈여겨볼 점은 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이제 어떤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전 상황실장님 같은 경우도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그 여론조사 한마디로 그럼 원도정 심판 이렇게 5글자로 저도 네. 인상 깊게 봤어요.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대선 후보 선호도 관련해서 강보배님하고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 네, 네. 그때도 제주도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거의 2배수가량 나오면서 이거는 이재명 윤석열보다도 원도정에 대한 심판론이 대선 후보 선호도에도 네. 영향이 크지 않은가 했는데 이번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그런 게 극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원도정 7년 평가 여론조사 항목도 또 돌아볼 생각인데 그때 보면 이제 원도정이 잘했다라는 평가는 60대 이상에서만 나오고 나머지 20대, 30대, 40대, 50대는 정말 아주 원도정을 강하게 이 수치로서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 도지사 선거에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게 보수 진영, 국민의힘 또는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아예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보군이 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위성권 의원,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 네. 송재호 의원,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 박찬식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전 상임대표, 그다음에 박원철 도의원, 고병수 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그리고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이름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순서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1등부터 차례대로 불러드린 것인데 이 중에서 어떤 후보를 우리가 보수
후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수 후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일하게 허양진 제주대학교 전 총장님을 보수 후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성유 그 예, 한국 자산공사 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 네, 문성유 사장과 그리고 아까 허양진 제주대학교 전 그렇게 총장 두 분. 그렇게 두 분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문성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선호도가 0.5% 네.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영역을 크게 볼 수는 없고 허양진 총장도 뭐 보수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하더라도 3.9%는 정말 그 원희룡 효과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현역인 송재 의원이 3.9%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네, 제주시 갑 지역이 인구가 적지 않아요. 사실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3.9%가 나왔는데 혹시 그 송재 의원이 뭐 불출마 선언을 뭐 최근에 했다거나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적게 나왔죠? 불출마 선언에 대한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분이 21대 총선 당선 직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불출마한다라고 했었고 올 초에도 또 불출마한다라는 얘기들은 그 하셨다고 해요. 본인은 국회의원이 천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출마를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신 건 맞는데 또 도민사회 그런 것들이 각인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불출마 선언을 어떻게 그 공개석상에서 뭐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다기보다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 받아서 답변한 거라 도민들이 그걸 알고 안 찍었다기보다 저는 그 현역 의원인데 이렇게 그 선호도가 적게 나온 것의 경우는 뭐 이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가 의도한 건 아닌데 뭐 좀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네. 들 정도고요. 현재 송재 김태석 의원이 현 그 도의원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큰 차이 없는 수치. 그렇죠. 뭐 네. 여기 보면 수치가 뭐 비슷하고 좀 낮은데 네, 오히려 좀 낮은 수치로 김태석 나오고 전 의장이 4.1%이고 송재 의원이 3.9%니까 뭐 송재 의원은 그 아무리 본인이 도지사 출마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으로서 왜 내가 이 정도 수치에 머물렀을까 하고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수치가 아닐까. 사실 전국적으로도 현역 의원이 이렇게 받긴 참 쉽지 않아요. 그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갑에 또 그 지역구의 시민들, 지역구의 그 주민들이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 의원이 돌아봐야 되겠다. 네. 감히 좀 그리고 얘기를 아무래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송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선호도에서 1, 2, 3등을 했던 뭐 오영훈, 문대림, 위성곤 의원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송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민사회에 좀 각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국회의원 듭니다. 당선자가 각인이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데요. 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고요. 어쨌든 지금 그 빅3입니다, 그죠? 다 민주당 네. 의 어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인데 1위가 오영훈 의원, 2위가 문대림 그 제주시 이사장, 네. 3위가 위성곤 의원입니다. 여기 뭐 지역별 세대별로 봤을 때 뭘 특별히 눈여겨볼 건 없고 어쨌든 서귀포에서는 뭐 문대림, 위성곤 두 후보 중에는 서귀포는 위성곤 의원을 뭐 압도적으로 선택을 한 이런 수치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그 밖에는 그 이게 워낙 한 정당으로 몰려 있는 그 결과기 때문에 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그 보수 또는 민주당, 보수당을 두고 뭘 판단하느냐 보기 참 좀 어려운 네. 결과였지 않나 싶어요. 네. 어쨌든 이 빅3 3파전인데 이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지금 뭐 국민의힘의 도당위원장이라던가 뭐 당협위원장이라던가 이런 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요즘에 또 그런 어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네네. 원희룡 지사의 어떤 측근으로서 허양진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도당위원장으로 뭔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혼란들이 지금 당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장성철 뭐 전 위원장은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나서 사고당 처리가 됐다가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허양진 총장이 그러면 이제 위원장직을 맡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사고당 처리가 되고 뭐 지금 어쨌든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진 않은 상황이지만 악재가 겹쳤다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원지사 심판의 어떤 플러스 그 당내 상황도 아주 어수선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악재네요. 네. 어쨌든 뭐 도민들이 지금 이 우리 후보들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도민들이 지금 이 후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8월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뭐 아까 좀 언급하셨지만 눈에 띄는 게 박찬식 제2공항강행 저지 비상노미네이 전 상임 대표가 3.3%. 네. 그러니까 이게 3.4%면 작을 것 같지만 또 현역인 송재 의원 3.9%에 비교하면 네, 네. 또 엄청난 인지도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무래도 결과. 그 박찬식 그 도민회의 제2공항 비상저지 도민회의 네. 전 상황실장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 제주 도민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제2공항이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도민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선택하는 제주의 제2공항은 안 돼라는 결론을 내린 부분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3.3%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또 실제 그 도지사 선거까지 봤을 때는 좀 더 도민들에게 각인될 필요도 있다.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수치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질문인데요. 차기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 기대가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러니까 도정 권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그 어떤 여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45.9%, 이제 야당 후보라고 표현됐네요. 그 34.8%, 그리고 아직까지는 모름이 답변이 좀 많아요. 19.3%.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확실히 그 원도정 7년에 대한 평가는 그 반드시 그러니까 좀 그 비판을 받고 그게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보여지는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주목받는 게 이제 민주당 그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 근데 지금 요 소위 빅3 후보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1, 2, 3위 순위 있지만 뭐 문대림 이사장과 위성곤 의원은 오차범위 내에 있고 오영훈 의원이 16.5%, 문대림 이사장이 13.7%니까 여기도 뭐 정말 얘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는 또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빅3의 그 선호도의 수치를 합쳐보면 그 현재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45.9%, 이제 46%에 달하는 수치와 이제 비슷한 수치이긴 한데, 그렇죠. 반면에 이제 현재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수치는 이제 34.8%고 이제 모름과 그리고 응답 거절이 19.3%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35%에 달하는 이 수치가 지금의 어떤 야당으로 일컬어지는 그 후보군들에게 이게 골고루 지금 가고 있나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네.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또 24%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 지사 선거는 아직 이제 갈피를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허양진 전 총장이 뭐 이제 그 도당위원장 맡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지사 선거 출마 선언까지 하는 사실 그 과정을 아직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뭐 인지도나 선호도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게 좋다라고 답변을 한 35% 도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 보수 정당 후보가 좀 구체화되면 지금보다는 네, 판세는 많이 바뀔 것이다. 네, 예, 네. 그렇게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일단 그 여성 후보 또는 뭐 청년 후보 네. 이런 것들이 뭐 전국적으로도 없지만 이번 도지사 선거도 아쉬운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인지도가 높다, 익숙하다라는 게 사실 장점만은 아닌데 네, 네. 좀 변화, 바람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좀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선거가 어쨌든 뭐 후보가 이렇게 거론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뭐 당이라든지 맞아요. 집단을 보고 또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이 후보군들을 보면 너무 다 이제 중년 남성의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름이 지금 다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운다거나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뭐 정책들을 좀 내세우는 어떤 집단이나 당 세력이 내년 또 지방선거에서 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해봅니다. 사실 보수 정당의 지금 당 대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참 이변이었고 저럴 수도 있나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어떤 과소 대표되던 목소리들이 영향을 분명히 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층이 분명히 있고 뭐 여성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정치권에는 거의 목소리 없는 존재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구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제주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 이 여론조사 보기에는 그런 변화의 바람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들이 좀 깊었어요. 저는 하고 이 후보들이 각자 그러면 어떤 다른 변화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누가 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뭐 기대를 품기가 힘든 지금 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도지사 선거와 우리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도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의제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좀 넘어가고 싶은데 네. 박건도 님이 보시기에는 다음 도지사 선거 때 어떤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되나 찾아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청년으로서 그렇죠. 좀 더 이제 청년들의 그리고 그러니까 저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할 것 같아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정책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후보라든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현재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러 가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집단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하고 지난 6월인가요? 국제 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이 이제 도의회에 상정은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답부돼 있고 뭐 한간에는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이다. 그 전에 처리하기에 너무 큰 주제기도 하고 다음 도의회에서 다뤄야지 맞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에서는 사실 상당히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종합계획이. 그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이제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뭐 진보적인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그렇죠.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인 게 결국에는 그 2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2021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3차 종합계획이 이제 반드시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제주특별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이번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약간의 슬픈 의견. 근데 뭐 또 그런 법들이 어겼다고 누가 처벌받는 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예컨대 우리가 뭐 예산을 며칠 뭐 11월 30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해도 또 뭐 양당이 다투다 보면 좀 그런 법정 시한 넘기기도 하고 해서 네. 저는 뭐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문 닫고 가는 사람들이 이걸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해요. 하고 또 뭐 비판 여론들을 보면서 느낀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충분한 토론이 있었느냐 거기에서 네, 다 네. 지금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한테 물어봤어. 네, 맞아요. 나 도민들이 아니 이거 어디 박사들이 이거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쓴 것 같은 그런 그냥 정말 그냥 뭐 연구 보고서 뭐 용역 보고서 같은 느낌적 느낌이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 제주도민들의 살아있는 삶 일상을 담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 바람은 충분한 토론의 시간과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요새 도민들 수준이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용인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전 도민적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종합계획이 통과되어 버리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규정짓는 계획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책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내년 지선 이제 지사 선거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국제 자유도시 저는 뭐 제가 국제 자유도시에 뭐 살고 있다, 국제 자유도시 출신이다 이런 사실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네.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 뭐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서 내가 사는 게 뭐 서울 사람, 뭐 부산 사람,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사는 삶이 막 많이 달라 이런 느낌을 좀 못 받아요. 아마 처음에 국제자유도시가 시작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주도도 뭐 다른 지방 도시랑 마찬가지로 뭐 좀 잘 살 수 있다면 지역에 좀 돈이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뭐든지 시도해 보지 그거 안 해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인상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경과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국제 자유도시에 사는 거 맞나 하는 느낌들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관광객이 지금 몇만까지 올랐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1,700만 천재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1,700만 관광객이 제주도에 입도하는 이런 네. 시대에 거기에 따른 뭐 순기능과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도민 삶이 정말 치여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손에 잡힌 의제는 얘기 않고 이제 국제 자유도시라고 상당히 좀 먼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도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좀 필요하지도 않은가 하지만 확실히 이제 3차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도민들의 열망이 이런 선거 결과 새로이 뽑힌 정치인들이 좀 다뤄줬으면 하는 욕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국제 자유도시 문제 외에도 또 제주 지역 청년으로서 다음 선거에 바라는 바, 다음 후보들은 어떤 문제 다뤄야 된다라고 굳이 이제 특별히 얘기 드릴 게 있다면요. 네, 아까 이제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국제자유도시가 들어있는 그 법의 이름은 제주특별자치도, 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인데 거기서 이제 제주도는 또 특별자치도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제주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자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뭐 중요하고 재밌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계속 중앙정부의 뭐 자치도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 내에서 자치를 할 게 없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주 지역사회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선거 투표하러 가서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좀 그런 장들, 뭔가 청년이 어떤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 입안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그런 장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제도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기회가 더 협소해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초자치가 사라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장 직선제에서 이게 그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게 되니까 그 당연히 시의회가 사라진 거고 그렇게 되면 기초의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네. 청년한테 좀 문턱이 높은 게 그렇죠. 아니냐.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렇죠.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의회가 있었다면 이제 청년들이 좀 더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어서 뭔가 청년들도 직접 제도 정치에 참여를 해서 내가 살아갈 터전의 그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좀 열어주는 분들 아니면 열어주는 세력들이 내년 지선에서 좀 많이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약을 약간 기초의회 부활이라던가 약간 자치권을 더 이제 네.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좀 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정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꼭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뭐 어쨌든 기초의회들이 사실 살아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수도권하고 지역 차이는 좀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기초의회 청년들 참여가 점차 그래도 작지만 늘어나는 추세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자주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그 선출직 그러니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구나 하니까 좋구나 이런 것들이 그 경험에서 좀 네.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보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제주 도의회 구성을 봐서도 제주 도의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40대 의원이 2명인가 계시고요. 그러니까 20, 30대 의원은 전무하고 네, 그렇군요. 나머지 이제 41명의 의원은 5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마저도 이제 청년에게는 좀 문턱이 높다 이런 것들도 참 아쉬운 점이네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비례대표도 이제 7석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 7석도 상당히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이미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도전들이 있어서 그 자리마저도 뭔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은 40대 중반입니다만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일을 했었고 아직 뭐 청년 운동, 청년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저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속 관여를 갖게 됐는데 그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가 뭐 소위 청년 젊은 정치인이 네, 네. 당 대표가 되는 시대라서 뭔가 바뀌는가 싶지만 사실 청년이라고 다 청년 문제를 다루냐 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표방하고 이야기하는 공정, 그 능력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엘리트주의와 동의어라고 저는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지만 성공한, 청년이지만 뭔가 뭐 약간 젊은데 뭐 기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젊은데 판사라던가 젊은데 뭐 검사 변호사라던가 그 물리적으로는 젊은데 실제 젊은 대다수의 청년들하고 삶과 되게 다른 네. 그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청년 정치를 하게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문제 해결하고는 좀 동떨어지죠. 우리는 맞아요. 그런 바늘구멍을 뚫고 진행하지 못한 대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엘리트주의에 입각해서 네. 이제 정치권에 들어간 청년들은 사실 청년이지만 청년 문제를 모르기도 하고 모르니까 전혀 다루지도 않고 해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 정치 참여 이제 문턱 낮추는 문제 뭐 또는 할당제 이런 것들을 좀 공약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저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앞서 나가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훨씬 뒤쳐져 있다라는 지적은 정말 중요하신 것 같아요. 하고 네. 차기 후보들이 좀 그걸 공약으로 꼭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청년들 뭐 20, 30대가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네네. 때 가능한 방법은 결국에는 도의원, 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또는 동료 청년들을 뭔가 세력화해서 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기존에 있는 어떤 세력에 간택되어야 그렇죠. 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렇게 간택되어서 의회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청년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근데 그런 네. 뭐 간택이라는 표현이 뭐 약간 뭐 되게 딱 적절하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표현이긴 한데 네, 그게 뭐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뭐 정치 지망생들이 그 뭐 계층, 뭐 세대, 뭐 연령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유권자들, 도민들, 시민들의 그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미 정치 권력을 갖고 네. 있는 기득권들한테 잘 보이는 이런 것들은 되게 반복돼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기득권의 잘못을 바꾸려는 의지가 가장 큰 청년층이라던가 소수자들의 네. 경우에는 정치 입문 자체가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그 과정을 전혀 이제 그 밟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많이 공감합니다. 정말 많이 공감하고요. 그 아까 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없다라고 했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청년들과 뭐 거버넌스 소위 이런 것들 많은 뭐 청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활동을 좀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는 청년들과의 뭐 소통이나 청년 참여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또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때도 저희 2016년에 제주에서도 제주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년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뭐 이제 도의회의 의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 발의로 이렇게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청년들이 네. 요구해서 만들어진 네, 조례군요. 그렇죠. 네.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지는 운동이 좀 네, 일어났었고 그때 이제 제주에서도 같이 운동을 해서 2016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제주 청년 원탁회의라는 그 청년 참여 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구를 이제 원희룡 도정에서도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5, 60명씩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각 분과별로 예를 들면 뭐 교육분과, 사회참여분과, 뭐 일자리 분과, 주거분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실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는 기구가 운영이 되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청년 참여가 안 된다고 아까 표현을 하신 거죠? 저는 그 청년 원탁회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그래 너네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줄게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야기만 듣고 마나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소수이고 뭔가 청년들이 요구했을 때 도정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되게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많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행정부와 많이 그 상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된다의 경우 뭐 많은 경우는 그 하기 싫다라는 거를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역으로 검증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게 안 된다는데 하지만 뭐 제가 그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정치 참여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그 세월호가 인양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오래 들었었고 정권이 바뀌고 또 거짓말처럼 인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우리가 의지의 문제가 좀 있다고 의지의 생각합니다. 문제가 크죠. 네. 그거를 이제 하기 싫다라고 못하니까 이제 안 된다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년 원탁회의도 사실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효능감을 느끼려면 네.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좀 강제로 강제라는 표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행할 네. 어떤 의무 같은 걸 도정이 갖지 않는 한은 정말 회의하고 네.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네, 해버리면 그냥 오히려 단지- 이제 정치 또 불신 혐오만 늘어날 네, 것 같기도 네. 해요. 하고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많은 거버넌스 기구에서 뭐 농민도 그렇고 뭐 여성도 그렇고 뭐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 거버넌스 참여를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비판받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실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뭐 지방선거 출마하는 거 이거 벽이 높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또 직접 출마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4살, 30대 중반에 네. 당시 저는 이제 연동 갑 지역구에서 도의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낙선을 했었는데 혹시 처장님 제가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번 직접 출마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제가 뭐 30대 뭐 중반에 도의원 출마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거는 여성이면서 청년이고 아까 같이 어떤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도민들이 선택을 안 할 거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시도해본다, 도전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뛰었었는데 생각보다 좀 득표도 많았고 오히려 도민들은 저 후보라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표를 과감히 주신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뭐 청년분들이나 여성이나 이제 그 소수자인 분들에게 출마를 상당히 권유하는 편이에요. 뭐 오늘 빅3로 얘기된 뭐 마무리하자면 뭐 오영훈, 문대림, 위성권 뭐 이런 분들도 다 제야에서 또 80년대 학생운동 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행동하고 이런 그 정치인들이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뭐 젊은 세대들은 그 빅3 그분들이 과거에 그런 활동했는지 사실 별로 그런 인상 주지 않고 그분들이 뭐 어떤 뭐 개혁을 할 거다 이런 정치인들은 그런 기대를 주는 정치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변화를 그래도 이끌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지금 또 큰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이 저 사람이라면 좀 달라질 것 같아 하면서 또 선택도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도민들이 또 선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제주가 정말 많은 뭐 관광객들 그로 인한 뭐 순기능, 부작용 이런 문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도민들의 삶이 참 팍팍한데 그럴수록 좀 다음 선거에 기대를 갖고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한 명이 출마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출마를 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동료 청년들 한 10명 꼬셔가지고 꼬셔요? 네. 우리 같이 출마하자. 너네 출마하면 나도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새롭게 좋네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진짜 민주주의 축제 아닙니까? 방금 쓰신 표현이 제가 2010년에 썼던 표현이었어요. 그래요? 10년이죠. 진짜로. 그러니까 아무나 정치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근데 제가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진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치권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너무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근데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변화 어떤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다시 읽기 차기 도지사 선거에 대한 후보 선호도 조사와 뭐 도정 심판론 등등 숫자로 한번 도민들의 마음을 살펴보았고요. 또 박건도 님과 함께 이번 도지사 선거가 왜 중요한가, 어떤 의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의 소리 이 여론조사 다시 읽기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선거에 조금의 관심 더해 주실수록 정치도 발전하고 그래야 제주도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